네,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데요. 최대 핵심 쟁점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인데요. 관련해서 이분께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판사 출신이십니다. 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예. 예, 그래도 이제 더위가 좀 가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의원님 보안 수사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안 수사권은 오늘 아침에 총리께서는 한겨레 네.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예.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네. 밝혔어요. 네, 예. 네. 수사 기소가 분리된 마당에 네.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다는 것은 불씨를 계속 살리는 것과 같아서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는 기소를 하는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는 게 효율적으로는 좋은데 그걸 갖다가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사가 경찰에 있든 검찰에 있든 수사하는 사람들은 좀 권한을 남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기소의 분리뿐만 아니라 수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장난치지 못하게 네. 법 왜곡죄도 신설하고 그다음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어서 네. 장난치면 언젠가는 나중에 처벌받는다. 예. 그런 인식이 있어야 예. 그런 수사를 갖다가 갖고 장난을 안 칠 것 예.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또 사보타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핑퐁. 예.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매뉴얼을 무한정 한 갖다가 몇 년씩 막 밀어두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뉴얼을 갖다가 한 200페이지 정도 가량으로 해서 철저하게 만들고 예. 기한을 정하고 예. 특히나 당사자 요청에 따라 수사 기한을 연장한다. 이런 거는 두면 안 됩니다. 당사자는 연장하자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예. 당사자한테 야도 연기 신청 내 하면서 이게 6개월 1년까지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 요청 배제 조항을 둬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수사는 기록하도록 킥스에 기록하도록 그러니까 누굴 불러도 예. 기록하고 예. 그래서 그 기록은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하도록 하고 누락했을 때는 처벌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얘가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침대 축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따져서 징계 예. 처리를 갖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수사권을 배제하거나 직을 박탈하는 그런 모든 수사 기록의 의무화 이런 소프트한 조항도 두어서 네. 수사를 갖고 장난을 치거나 또 지연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네.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가장 대전제는 수사 기소 분리하는 이유가 이제 검찰의 장난도 막겠다는 거지만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형사는 이제 당사자주의, 네. 공판 중심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궁금한 게 있으면 법정에서 다퉈라. 예. 예, 공판정에서 예. 다투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몰래 예. 누구 불러다가 딴짓하지 말고 법정에서 법원에다 신청을 하고 거기서 하자. 그다음에 그런 거 증거 안 내면 불리하게 판단을 해서 충분히 유죄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정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정치 검찰이 워낙 농간을 많이 네네. 부려놓고 네. 그리고 늘 꼼수를 가지고 이제 네. 자기들이 빠져나가는 틈만 있으면 그러니까요. 무조건 거기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100%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거다. 자천일이죠. 예. 네. 그러니까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을 믿는 국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제 실무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현실론 그러니까 지금 경찰도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나오셨는데 뭔가 많이 늘어났는데 예. 행안부 장관은 권한이 없다. 경찰을 통제하거나 또 중수청을 통제할 네, 수 네. 있는 그 권한이 또 없다 그러더라고요. 행안부 장관에게. 근데 정권이 바뀌면 또 행안부 장관이 또 막강해지고. 휘두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소프트웨어적인 면도 예. 다 보완을 해서 딱 짜놔야 네네.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혹은 예. 태만히하는 일이 없어질 없어야 것이다. 된다.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한 매뉴얼을 한 200쪽짜리를 만들 200쪽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한도 딱딱 설정하고 예,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살려서 네, 네. 그 사실 있어요. 예. 검찰 사무 규칙이라든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더 확장하고 예. 그다음에 보완해서 검찰 철저하게 사무 규칙. 예. 만들자는 거고 그런 매뉴얼대로 수사를 했는지를 다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고소인이 왜 내 거 이렇게 지연했냐고 네. 이렇게 근데 민원을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그 수사하는 과정을 다 보는 겁니다. 봐서 전문가들이 봐갖고 이건 장난쳤네라고 네. 하면 예. 그 수사관은 수사권을 뺏거나 예. 아니면 징계를 하거나 예. 뭐 예컨대 더 심하면
뭐 공직도 박탈할 수가 있는 거죠. 공직도 박탈하는. 예, 그 정도까지 해서 해놔야 예. 할 겁니다. 예, 잘하는 거에 대한 포상도 주고 예. 못하는 거는 철저하게 책임도 묻고 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되는 날이어서 네, 네. 이제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예, 또 예. 그리고 많은 기사 언론에 이제 기획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요. 의원님한테 100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뭐 쉼없이 달려온 기간이었는데 예. 대통령께서 현안이 워낙 산적하다 보니까 일단은 경제 살리는 거, 네.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라든가 그런 국익에 관련된 것 그런 거 하시느냐고 달려왔고요. 국회는 국민들께 약속한 근데 그 3대 개혁, 네. 이제 방송 3법 통과라든가 이제는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말 건국 이래 80년 만에 처음 있는 네.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는 과정이라 쉼없이 달려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그다음에 저는 또 정무위로 또 예결위로 오면서 김건희 씨 측의 ODA 예산, 네. 예. 지금 ODA에 EDCF에 뭐 난린데요. 네. 오늘 보니까 그 어제 대통령께서 그 필리핀 차관 EDCF 예, 7천억 예. 지급 중지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네. 권성동 의원은 이게 정적 죽이기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뭐 2023년도에 예. 그 2024년 ODA 예산을 짤 때 예. 아무튼 그 정부 관계자들이 예. 아무튼 위에서 누른다. 자꾸 ODA 예산 넣어라. 만들어라. 예. 해갖고 근데 2년 정도 걸리는 그 예. ODA 편성이 예컨대 한 몇 개월 만에 예. 한 달 만에 뭐 쑥 들어간다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된 것들이 갑자기 급발진을 한다든가 네. 그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예컨대 통일교와 김건희 쪽 일만 이게 관여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또 예. 권성동 의원 사례 보니까 예. 윤핵관에서도 예. 그 달콤한 꿀을 그러니까요. 빤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은 뭐 윤한홍 의원 얘기도 나오고 예, 예. 세무당국 얘기도 나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를 무대로 한반도를 무대로 네, 네. 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진출해서 해먹을 결심을 했나?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그렇게 보이고요. 또 반대로는 세수 결손이 막 50조, 30조씩 생기니까 네. 세금 짜내라라고 예. 하는 지시가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 그래갖고 예컨대 예전에는 그 기준 시가로 해서 했던 것들을 예. 간평으로 해갖고 감정평가로. 몇 천억씩 또 조 단위로 막 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네. 아주 최악의 정권이었죠. 정권이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이번 국감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겠지만 지금 캄보디아 ODA뿐만 아니라 필리핀 EDCF 그리고 또 네. 그밖에 다른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뭐 어떤 게 있었을지. 네. 뭐. 우크라이나는 4억 달러, 5,500억인데요. 예. 그냥 갖다 준 게 1억 달러가 넘고요. 그다음에 또 2억 달러 중에 1억 달러는 현금, 1억 예. 달러는 현물, 예. 뭐 등등해서 5,500억이 거기 지금 예. 나가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 뭐 우크라이나는 일단 뭐 30억 달러인가 뭐 네. 몇 조까지 이제 EDCF 하겠다고 차관하겠다고 계획도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목하는 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쪽도 예. 지금 그 뭐 민간 협력 전대 차관이라든가 예. 그 나간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캄보디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또 요새 뭐 벨루시아 그 조그만 나라 벨라루스? 벨라루스인가 예. 인구 40만 거기도 들어갔다는 거 저도 최근 보도를 통해서 예. 알았는데 예. 그건 큰 금액이 아니라서 저희 의원실에 좀 약간 스킵한 것 같은데 하여튼 다양하게 덩어리가 큰 거부터 작은 규모까지 예. 다양하게 있다. 다양하게 떼먹은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 조세 도피처 나라 쪽으로 네. 자꾸 자금이 흘러간 것이 아니냐. 조세 도피처로 네, 네. 자금이 흘러간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김건희 또는 윤석열의 저수지하고 저수지 역할도 하고 있지 않냐. 그것까지 계속 예. 저희는 추적하고 수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네네. 예. 자, 그리고 지난주에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있었는데요. 네. 그 윤석열 정권의 공정위가 당시에 그 효성그룹의 위법 행위를 덮어주려고 IMS 모빌리티 하고 연계됐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정조준하셨어요. 네. 그거는 조금 어떻게 들여다봐야 됩니까? 효성의 당시 그 불법 행위, 불공정 행위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그 자기 계열사 예. 중요한 계열사를 누락한 거. 네. 그래서 그 계열사가 예컨대 뭐 중소기업으로서 혜택도 받게 하거나 예. 또 본인의 어떤 이득을 취한 것이 있는데 그 누락한 게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인데 그걸 경고를 줍니다. 네. 요거 혹시 아 예. 지금 저게 올라왔네요. 예 올라가 있습니다. 예. 고발하고 네. 그 전과 사범이죠. 와. 전과 사범인데 경고로 그냥 끝냅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효성이 자기 계열사인 지능기업에다가 네. 일감 몰아주기 혹은 형식적인 하도급 네. 그런 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조사를 했고 예. 조사한 담당자는 이거 일감 몰아주기 맞고 불공정행위다라고 해서 네. 고발 의견으로 써서 올렸는데 예. 심리 종결 야. 증거도 없고 더 이상 예. 진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고 예. 딱 끝내버리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네. 담당자가 뭐라고 썼냐면 예. 효성이 그 지능기업에다가 이게 해외 건설 네네. 사업이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 그 지능기업이라고 하는 효성의 계열사가 예. 딱 직원 한 명이 그 담당자였고 몇백억 공사. 세상에. 그다음에 4개월 그 해외 공사 기간 동안에 예. 현장에는 5박 7일 출장 딱 한 번 나가고 그 한 명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수백억짜리를. 예, 국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했는데 예. 예컨대 뭐 착공 신고서, 작업일보 이런 거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효성이 언제든 써서 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페이퍼 컴퍼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능기업이 원래 부실기업이었는데 예. 거기다가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름만 올려놓은 거죠. 이름만. 예. 네. 근데 그걸 한 명이 했다는 겁니다. 수백억 공사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심리 종결로 해서 끝낼 수가 없죠. 끝내버립니다. 공정위가. 예. 예. 그게 이제 2023년 3월 15일 여기 예. 아까 자료 예. 하나 더 자료가 있으면 똑같은 거 여기 예. 김혜성 씨 얼굴 예. 저 빨간 색깔인데요. 네. 이게 2021년 4월 달부터 문제가 돼서 공정위에서 2년 동안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담당자가 이거 문제 있다 고발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올렸는데 예. 2023년 3월 달에 공정위에서 야 이거 증거 없어 못 찾겠어라고 하면서 종결을 시켜버리거든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그냥 봐주기 아닙니까? 부당하죠. 예. 예, 봐주기죠. 근데 예. 그 직전에 예. 2023년 1월 2월 달에 효성이 그 김건희의 집사라고 하는 김혜성 씨와 관련된 예. IMS 모빌리티에다가 예. 80억 원 투자할게 예. 라고 하는 의향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80억 원을 나중에 우리는 후순위로 예. 수익이 나면 돌려받을게. 완전히 배임 짓을 하고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예. 내려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완전히 부실 덩어리인 IMS 모빌리티에 네. 효성이 35억을 투자하지 않았으면 네. 이거 계속 조사해서 징계 세게 받을 판인데 네. 이거를 넣었기 때문에 무마가 된 거 네. 아니냐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네요. 충분히 가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네. 그 경찰관 수사 보고서에서 맞아요, 시작된 거 맞아요. 아닙니까? 예, 경찰관이 이거 주가 조작이다라고 예. 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예. 그거를 검찰에서 묵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무혐의하고 그러니까 수사를 아예 안 했죠. 예. 안 했죠. 예.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구조입니다. 지금 마약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약 사건도 그렇죠. 마약 사건도 똑같죠. 사실은 그 당시에 저기 뭐더라? 예. 그 공항에 파견 나가 있는 네네. 백혜령 경정이 예. 그거에 대한 그쵸. 단서를 발견하고 얘네들이 또 들어오네. 예. 그러면서 마약을 갖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열받아하고 다 압수수색하려고 예. 했더니 세관 직원이 이제 저쪽으로 그쵸. 인도해 갖고 빠져나가게끔 하고. 그렇죠. 당시에도 이제 세관의 젊은 새내기 여직원이 그 예. 아이패스인가요? 그거를 문제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걸려가지고 네. 이거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봐주기를 해준 네, 거죠 우리 네. 세관이.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말하면서도 막 전율이 그러니까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있는데. 야 이게 도처에서 예, 그냥 예, 짬짬이하고 그 돈 먹고 봐주고 이런 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네. 윤석열 정권 내내. 그 김건희가 코바나 콘텐츠에 있을 때 왜 네. 최재형 목사님이 네. 가서 보니까 왜 그 뭐 번호표 뽑고 대기하듯이 맞아요. 줄 서 있었던 쭈루룩 줄 서 있다라고 예, 돼 예, 그런 말씀하시죠.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 카메라에도 찍혔고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 줄 선 사람들 가방은 다 명품 가방 맞아요. 갖고 예, 있었다고. 예, 예. 그게 뭐 면세점 떠오르지가 가방.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IMS 모빌리티의 그 김혜성은 구속이 됐는데 그 조영탁 대표하고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IMS 모빌리티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이 네, 세 사람에 네. 대해서는 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아니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조영탁 씨는 네. 한 10여 년 이상 됐을 겁니다. 김혜성, 김건희의 관련 회사 네. 비마이카라든가 그렇습니다. 많은 회사들과 거기 이사로도 등재가 예, 돼 있고 예. 그런 친분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오아시스 에쿼티라고 해서 이제 IMS 모빌리티에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돈을 쓰겠다. 네. 그 사업 계획서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거기를 네. 보면 예. 이거는 김혜성 측한테 돈을 빼주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영탁이 그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왜 조영탁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리고 조영탁도 예. 자기가 받은 그 신주 투자금으로 받은 것 중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쓴 게 있다, 변제한 게 있다라고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들었는데 네. 그 35억인가요? 32억 뭐 32억. 등등이 있는데 네. 범죄는 소명이 된가 판사의 기각 사유를 보면 범죄는 소명이 되나 중대하지가 않아서 기각한다. 에? 뭐 그런 말을 썼다고 말이 합니다. 됩니까? 중대범죄인데. 그러니까요. 예, 네네네. 예. 예, 이게 지금 냄새가 풀풀 그렇습니다. 나기도 하고 예. 그거를 배제하더라도 지금 43억이 그 투자자들과의 그 투자한 회사와의 이익과는 배치되게 지금 그 김혜성 씨한테 네. 보내줬고 그다음에 조영탁이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있고 네. 그런데 그것이 중대하지가 않다 수십억 규모인데요. 그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직 판사 입장에서 이 판사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보세요? 김건희 수사로 가게 한 걸 막기 위해서 뭐 사실은 이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게 구속이 돼야 네. 거기에 관여를 이 사람들이 왜 돈을 예, 거기다가 예. 투자를 했을까? 그럼 네. 김건희 씨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 수원 브로더스 3인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브로더스 3인방 중에 예, 한 명이고. 한 명이고. 네, 네. 그리고 이분들을 이쪽으로 몰아서 몰빵해서 네. 저기 뭐야 인사를 조치를 한게 네, 네. 조이대 조이대 대법원장이고 예. 예. 그럼 뭔가 모종의 컨센서스가 있어서 이랬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빼줄 결심? 수사를 갖다가 방해할 수사 멈추게 방해할 할, 네. 멈출 수사가 결심? 거기서, 예, 예. 멈추게 해버린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당시 네. 공정위원장도 이거 조사 대상 아닙니까? 해야죠. 예. 예. 이분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리종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상임위원 한 사람이 그 일을 저걸 다 했거든요. 공정위원회에서요. 예. 고모 씨라고. 예. 네네. 지금 아마 그 양반이 이제 특검 수사 대상이 임기하기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네, 제가 예. 볼 때는 그 양반도 엑시트한 것 같고 아니면 윤석열이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예. 공정위원장이나 더 중한 자리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효성에 대해서는 그 상임위원이 다 아까 말한 심리 종결과 그다음에 경고로 네. 해서 봐주기 예. 결정을 내린 주체이죠. 예. 네, 자기 사건이었으니까요.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정권에서 네. 했던 내란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희의 이 국정농단의 범위나 규모가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 어마어마합니다. 걸려 사실은 있어서. 이게 미르 사건과도 그 박근혜 때 네네. 최순실 미르 재단하고도 유사한 사건인데 예. 이것도 원래는 규모가 300억이었거든요. 300억이요. 300억, 예. 184억이 아니라 예. 300억인데 예. 근데 이제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라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미르 사건으로 해서 기업들이 한번 곤욕을 치르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기업 내부에서 예. 야, 이거 또 하다가- 당한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나 이제 효성 뭐 신한은행도 같은데, 그렇고. 신한은행도 그렇고. 네네. 예. 근데 이제 금액을 줄인 거죠 대신. 예전만큼 뭐 삼성이나 옛날 네.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는 규모를 네, 줄여서 하긴 했는데 하긴 원래 했다. 300억. 근데 효성도 80억인데 이거를 200억으로 하고 근데 30억으로 줄이고 그렇게 규모를 줄였고 그다음에 그 밑을 깔아준 게 이제 예컨대
아까 말한 효성이 이제 밑을 깔아준 거고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이라고 해서 약간 그 회사가 너무 이상합니다. 예, 공공기관 성격이 있는 회사가 50억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최다액을 넣어줌으로써 다른 기업들한테 용기를 줬죠. 저희가 갔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좀 신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깔아주는 역할을 두 회사가 한 거죠. 진짜 근데 권력이 이렇게 내놔 그러면 기업은 자동으로 안 낼 수 없나 보죠. 다 민원 사항이 있으니까. 민원 사항이 있어서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네, 주고받는 대가가 있어서 그런 거 부정부패의 같습니다.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되나 싶습니다. 진짜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이 기업들이 해명하는 것도 서로 일치가 되지 않고 또 거짓말한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 수사를 더 정확하게 하려면 아까 말한 조영탁이라든가 민경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구속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 그거를 스톱시켜 버려 갖고 너무나 아쉽고 그다음에 특검도 그래서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하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특별재판부라고 하면 무슨 특별한 법원을 다시 설립하는 것처럼 오해해서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중앙지법에 30부까지 있는데 31부로 해서 전담재판부를 마련하자는 거잖아요. 내란 재판의 경우에는. 내란 전담재판부.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 같은 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는. 김건희 특검은 사실은 이제 내란과는 완전히 시기적으로도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기존의 재판부가 배당이 돼서 하는 걸 좀 보고 그다음에 거기는 뭐 제대로 하고 아직은 특별한 뭐가 없으니까 잘 뭐 이렇게 그러는데 내란 재판은 지금 지기현 판사가 너무 지금 침대 축구 재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그 병합해서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따로 하고 조지호 따로 하고 또 따로 그렇습니다. 하고 김용현 따로 하고 김용현 따로 하고 그럼 이거를 사실은 공범이라 같이 해도 되는데요. 병합해가지고 지금은 일을 갖다가 2배, 3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지규현 판사는. 그다음에 윤석열이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번이나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증인신문 조사한 거를 나중에 윤석열 또 끌어내서 다 불러줘야 되거든요. 인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불러주려면 그 재판을 또 곱하기 2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일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걸까요? 지규현 너무 판사. 비효율적이고요. 저는 시간을 늘려서 결국 자기가 선고 안 하고 가거나 아니면 불구속으로 풀어줄 또요? 구속 기간 만료로 풀어줄 결심을 한 거 아닌가. 사실은 3명을 다 병합해서 그러면 내년 1월 18일에 윤석열은 자유의 몸이 되어 불구속 재판을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내란 수괴가 불구속 재판에 받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구조라든가 타임테이블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그럼 윤석열을 잡아다가 인치해서 그러니까요. 그 앞에서 증인신문하고 그다음에 한 번에 끝내야 될 거를 지금 윤석열 없이 재판을 하니까 또 윤석열 불러다가 또 읽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증언 또 너 의견 말해봐. 그러면 그것도 또 하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그 참여연대 민변에서 이 내란 재판 모니터를 매주 하고 있는데 그 노상원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재판을 핸들링하고 있다고 해요. 판사님이. 근데 이제 지규현 판사는 무슨 행사 MC 보듯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쪽에 의논해서 합의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증인 신문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증인이 거짓말하거나 문제적 발언을 하면 판사가 개입해서 증인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말씀하세요라거나 뭐 이런 규율이 필요한데 재판을 전혀 지휘하지 않고 뭐 황당무계한 소리를 해도 그냥 다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하고 그 윤 측의 변호인하고 검사가 공방하게 특검이 공방하게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재판 지휘를 안 하고 있다. 너무 심각하다라는 건데 이 지규현 판사를 교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룸사롱.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걸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 판사가 와서 아니면 항소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읽어보면 막 헷갈립니다. 그렇게 재판을 해놓으면 완전히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러면 그거는 항소심 판사도 막 헷갈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판사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판사가 자기가 가진 증인 공방에 그거를 심증을 좀 정리해서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취지가 맞냐? 네.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떠냐? 뭐 예.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거든요. 네네. 그것들이 그 다음 판사들이 좀 주의 깊게 읽어보는 거거든요. 이 판사는 이렇게 해서 네네. 심증을 정리하나 보다. 그럼 예.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예. 안 해주면 그거는 진짜 뭐 흐지부지 네. 아니면 뭐 널뛰기 재판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예. 그 말씀 들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더 필요하다 보여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지규현 판사가 손을 떼서 네. 다른 판사가 재판을 네, 지휘하게 네. 되면 그때는 좀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규현 네. 판사로 계속 간다면 이거는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지금 되겠네요. 내란뿐만 아니라 이제 외환 같은 경우에도 네. 예컨대 이제 곧 기소가 될 수가 있고 예. 그것이야말로 더 큰 분량도 많고 관여한 사람도 더 예. 많은데 지금 내란 다 뭐 CCTV 찍히고 다 뭐 수첩 나오고 네. 그다음에 공소장 다 정리된 거 그거 갖고도 이렇게 질질 끌면 외환 유치라든가 아니면 일반 이적죄로 기소가 되면 네. 그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요. 저는 심각합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예.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예. 이거는 뭐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상 그 사무분담, 네. 사무분담을 법원 내규가 아니라 법률로서 정해갖고 그 지금 계신 판사님들 중에 예. 그 담당자를 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 사법행정의 극히 일부분에 관한 거라 예. 위헌 시비도 없고요. 근데 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반대하겠다?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등장하면서 예. 사법부가 특히 법원장이 예전에는 판사님들 선출에 의해서 했다면 지금은 대법원장이 찍어서 그냥 임명한 법원장들이 임명직이 돼버렸군요. 예. 그러니까 그 법원장 회의는 하나만 합니다. 당연히 뭐 우려 분명히 예. 나올 거고 예. 사법부 독립 침해하지 말라고 그 소리 나올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찍은 사람들이 다 법원장인데요.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은 뜻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다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할 가능성이 높은 거다. 네. 그럼 그런 걸 왜 하나? 그다음에 우리 서울중앙 영장 전담도 예. 대법원장이 찍어서 예. 그다음에 중앙법원 형사합의부도 사실은 대법원장의 의중이 들어간 사람들이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불신이 생기는 거고요. 예. 예전처럼 판사들의 어떤 사무분담, 그러니까 형이 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래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네네.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거 다 못 여쭤봤는데 의원님 또 모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사개특위 여쭤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조직 개편안 나오면서 금융감독 체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 보면 어쨌든 그동안의 금융위가 이제 그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이렇게 네네. 나뉘는데 네네. 지금 내부에서는 반대 집회가 계속 연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런다고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네. 신속히 파악해서 해결하라. 그 취지로 이런 제도 개선을 마련한 것이고 네. 저는 공직자들이면 그 뜻에 맞게 음흠. 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금감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안전 예. 판매도 많고. 근데 해외 어떤 그 펀드 판매인데 위험성 경우는 딱 한 줄만 있는. 근데 그거를 어디- 보는 소비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아. 투자금을 다 날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럼 금감원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 정확하게 그 금융 판매 상품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네.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하라는 하자. 겁니다. 예. 그 이걸 뜻에 왜 맞게 왜 반대합니까,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예컨대 이제 그 공공기관화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네. 자기들이 공무원화 되면서 예컨대 뭐 연봉 낮은 거라든가 아 연봉이 또 낮아주니까. 또 뭐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예. 세종시로 또 가는 거 아니냐 등등의 예.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금감원 입장에서는 또 이게 시어머니가 또 둘 생기는 거 아니냐. 재경부에도 또 시어머니가 예, 그쵸. 있고 또 저쪽에도 시어머니가 있고 예. 뭐 그런 또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조직 이기주의군요. 예.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공공의 뜻이 아니니까. 예, 예. 국민들 특히 금융 소비자 예. 그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 이분도 좀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윤한홍 의원이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 이런 주장했어요. 아,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법률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네. 윤한홍 위원장이 반대를 하면 관련 정부조직법이야 뭐 행안위에서 통과가 되겠지만 이 금융위 관련 법들은 또 설치법은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 또 골치가 좀 아파질 수가 있겠네요. 큰일입니다.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도처의 일들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조만간 의원님 다시 모셔서 네. 사법개혁 관련된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